김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제 시민의 신문사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홍성근 기자입니다. 김제 시민의 신문은 종이신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10월 14일부터 김제 시민의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김제 시민의 방송은 개국 기념으로 박준배 김제시장과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의 인터뷰를 마쳤고 조만간 이원택 국회의원과도 자리를 함께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는 김제시장 출마 예정자 릴레이 인터뷰를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릴레이 인터뷰는 출마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추첨을 통해 방송 순서를 정했고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에 5회에 걸쳐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방송 순서는 지난주 목요일 이용규님을 마쳤고 오늘은 구영보님, 그리고 12월 9일은 신성욱님, 12월 3일 월요일은 정호영님, 12월 6일 목요일은 정성준님 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방송의 의도는 김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김제 시민들께 시장 입지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제공해 김제 시장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방송 중에 시청자께서 김제 시장 출마 예정자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이용해 질문해 주십시오. 선별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방송을 지켜보시고 누가 적합한 김제 시장감인지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김제 시민의 방송에 대해서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간의 방송에 미진한 부분이 많았음에도 많은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또 댓글과 전화 및 문자로 격려와 질타를 보내주신 점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김제시장 출마 예정자 릴레이 인터뷰 두 번째 순서로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 구영보 전 전북도청 복지여성보건국장 모셨습니다. 국장님 바쁘신 중에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김제 시민의 방송 구독자 여러분께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예. 또 저희 시민의 방송에 대해서도 기대나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예. 김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시장 후보로 준비하고 있는 구형보입니다. 예, 작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김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도 느끼고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자영업자랄지 소상공인들은 영업활동 제한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도 있으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또 변종 오미크론이 현재 전국으로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편이 좀 다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시민 여러분, 바이러스는 항상 옮겨 다니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그 마스크 착용도 해주시고 개인 위생 관리도 좀 철저히 해주셔야 우리 김제가 안전한 지대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시민의 방송이 지난 10월 달에 개국이 돼서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올바른 소리와 따끔한 소리,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따뜻한 소리도 이렇게 함께 전해주는 공정하고 바른 시민의 방송을 기대합니다. 네, 도청에서 그 복지 막판에 하신 분답게 코로나 방역 수칙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 김제시장 출마를 결심한 시기는 언제셨고요? 예. 또 왜 출마를 결심하셨는가요? 예. 제가 김제시장 출마랄지 출마 시기를 이렇게 결정한 시기는 한 2년 전부터입니다.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면사무소, 또 시청, 또 면장, 또 시과장을 거쳐서 도청의 과장, 국장까지 이렇게 근무를 4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평상시에 과장이나 팀장이 있을 때는 이렇게 업무를 널리 볼 기회가 적었었는데 도에서 복지여성보건국장을 하면서
중앙부처랄지 국회, 그다음 타 시도 또 타 시군의 사례를 여러 가지 접해가 보니까 우리 김제시에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을 하면은 발전을 시킬 수 있는가, 또 시민들이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또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복지여성국장을 재직하면서 시장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예. 그 네. 좀 우리 구영부 국장님께만 들리는 개별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예. 예. 저 지방 공무원으로 아까 말씀하시길 41년 6개월 동안 근무하셨고 그동안에 김제군청, 김제시청 그리고 전라북도청에 근무하셨는데요. 예. 뭐 이 긴 기간 동안 과오 없이 공직을 마쳤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대단한 영광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예, 무사히 마신 걸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하지만 그 시장이라는 자리가 그 어떻게 보면 행정만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예, 행정과 정치는 다를 수 있고요. 예. 관리자가 아닌 경영자로서 다양성과 융통성이 요구되는데 예, 맞습니다. 평생 지방행정에만 몸담았으니 CEO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그 단편적으로는 이제 행정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그 좀 융통성이 부족하다. 또 전체적으로 보는 시간이 적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도청 복지여성국장을 할 때 보니까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또 접근하는 일도 많이 있고 또 중앙부처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정치 역량이 그마침 좀 쌓이는 것 같고 또 보는 눈이 또 넓어지다 보니까 사람의 그 이런 됨됨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행정은 일방적으로 이제 옛날 관행 방식을 벗어나서 행정에도 이제 경영 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이제 행정도 경영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도 투자지만 어떻게 해서 하나의 사업을 하고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가, 이런 융통성 이런 것도 감안하다 보면은 폐쇄적인 생각보다는 좀 진보적으로 이렇게 폭넓게 생각하는 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우리 국장께서는 초중고를 모두 김제에서 졸업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예. 초중고를 포함한 그 학력을 한번 밝혀주시고요. 예. 또 이후에 그 경력들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김제에서 태어났고 김제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또한 벽성대 아동복지학과도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달리 김제 농업고등학교 3학년 6월 달에 공무원 시험을 봐서 그때 합격을 해서 12월 달에 학생의 신분으로 공무원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제가 공무원 시작을 하면서 41년 동안 말단 면사무소부터 군청, 그다음 시청, 그다음 축산면장과 시 친환경 농업과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김제시에서 26년 이렇게 근무를 하고 도에 간 뒤로 도에서 15년 6개월 동안 정보화 총괄과장, 그다음 문화관광재단 사무처장, 문화예술과장, 복지여성보건국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제 경력 중에서 자랑거리를 말씀을 드리면은 복지여성보건국장 시절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복지국장 갔을 당시만 하더라도 2만 자리 정도가 됐었는데 제가 작년 1월 달까지 해서 전라북도에 5만 3천 개로 대폭 확대를 시켜서 전국적으로 서울, 경기 다음에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 3위로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호남 본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전라북도 별도로 이제 기구가 하나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
지부를 전주시에 설치하는 계기를 또 마련을 했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예. 그 노인 일자리 사업이 예,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예, 노인들에게 지나치게 표를 의식한 행정 아니냐. 뭐 그러한 얘기들도 좀 있던데. 예. 어떠신가요? 예, 노인 일자리 사업을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이제 한 달에 30시간 내로 해가지고 27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습니다. 다만 그 노인 일자리 사업을 참여하는 어르신들께서 집에 있으면 텔레비 보고 활동도 않고 거의 방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밖에 나오시 가지고 어르신들끼리 담소도 나누고 또 활동을 늘림으로써 치매도 늦추고 신체 건강 기능도 되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는 그런 비율도 약간의 기간을 늦출 수 있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굉장히 그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고, 예, 맞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시장이 되신다고 한다면 김제 씨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금보다 확대되겠네요. 물론 이제 그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제 임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다양하게 사업 범위를 넓혀서 노인 어르신들의 그 활동 공간을 좀 넓혀서 사회 활동을 좀 늘려갈 수 있는 사업을 더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좀 더 노인 일자리 사업이 효율적으로 됐었으면 좋겠다. 예. 이제 그런 생각에 맞습니다. 질문을 드렸었고요. 뭐 40년 동안 오랫동안 그 공직에 몸담으셔서 누구보다도 행정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텐데요. 하지만 또 그동안에 그 부서장으로서의 한계도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시장 도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또 일을 해야 될 것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또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것들도 많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하고 싶은 것들 중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앞으로 시장이 되시면 내가 요것만큼은 꼭 하겠다라는 것 중에 3가지만 한번 밝혀주시죠.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김제 시민의 추모관 및 추모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김제는 전형적인 농업의 도시입니다. 농업 도시에 맞게 농업을 특화시켜 가지고 6차 산업까지 확대를 해서 김제시의 우수 이 제품들이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로 이렇게 나가도록 만들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김제시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새만금 이제 지금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 그 다음에 호남 고속도로, 앞으로 새만금 도로가 만들어집니다. 또 신항만이 김제 근교에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가장 교통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제가 대규모 물류 단지를 이렇게 조성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소득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실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추모관, 추모공원 이런 부분요. 저희 그 시민의 신문에서도 한 2차례 이게 좀 시급하다는 지적을 마침 했었는데 이것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우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 보면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나는 것일 수 있는데 이것을 과연 첫 번째로 다음 임기 동안 가능하실까요? 그리고 첫 번째로 든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그게 이제 그 추모관 및 추모공원 조성 사업은 우리 지역 실정에도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김제시의 노인 인구 비율이 32.8%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걸로 또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나중에 죽었을 때 가야 할 곳이 어딘가, 또 자식들이 어디로 모셨으면 하는가, 이런 고민도 많이 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국가 유공자들은 뭐 우리 도내에 임실 호흡원 같은 데 있지만은 이 우리 시민들이 과연 국가적으로 기여한 일이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시민들이 옛날 그 어려웠던 그 보릿고개 시절에 못 먹고 살 때 농업을 이렇게 발전을 시켜가지고 식량난을 해결했고 또 지금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이렇게 기여를 했다 해서 공익적 가치가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이제 대우를 받아야 할 시점이 있다. 그래서 추모공원 또 추모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걱정을 않고 자식들이 걱정하는 사후 세계를 이렇게 한번 시가 앞장서서 제일 처음에 바로 제가 당선이 되고 한다면 즉시 시행하려고 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아까 제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물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정작 해당 지역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좀 심할 수 있고요. 뭔가 또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걸 한다면 뭐 위치는 아무래도 우리 자칫하면 우리 국장님 고향 쪽 쪽이라거나 이쪽이 될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제가 지금 현재 이 그 사업 구상을 하면서 위치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업이 자칫 동부 쪽에 이제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민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 나가고 또 그 주민들과 같이 공생을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시민들이 진짜 그 사후 세계에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잠시 우리 지난번에는 저희가 좀 홍보가 안 됐는지 그 이제 방송 중에 질문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질문이 활발하게 다행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예. 여기 이렇게 보면 지금 질문 중에 시장에 당선되고 나면 물론 공약이 신중해야 되지만 공약 중에 잘못된 게 있다면 나중에라도 처리할 생각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어요. 예. 이제 공약은 말 그대로 또 공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현 가능한 사업을 우선으로 두고 실현치 못하는 것은 점차 사업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공약은 어떻게 보면 저희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신중하게 매니페스토에 의해서 이게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는데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검증할 만한 어떤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없는 게 별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국장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이 아까 그 노인 일자리를 말씀하시다 보시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그 아이들도 갈수록 줄고 있다. 또 그럼 아이들을 위해서는 뭐가 있는가 간략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시절에 여성 청소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출산 정책이 들어있고 또 아이 돌봄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놀고 또 아이들을 키우는데 걱정 없이 우리 김제 시민들이 이렇게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기관도 현재 활성화를 더 시키고 또 아이들에 대한 뒷받침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단은 제가 그 준비했던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좀 미리 저한테도 곤란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현재 박준배 김제 시장님의 시정 운영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만족하냐 안 하냐 일단.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만족한다 안 한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족을 한다 해가지고 시민 대다수가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렇게 그 자연스럽게 평가해서 나오는 것이 정확한 그 만족도가 아닌가. 제가 사전에 아마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거냐 물어봐서 아마 그렇게 미리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시정 운영에 대해서 만족하시면 나오실 필요 없죠, 사실은. 물론
뭔가 그런 면이 만족하지 없지 않아 못하니까 있습니다. 나오시는가? 왜냐하면 내가 나서면 저보다 잘할 것 같으니까 나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하여간 여러 가지 저 생각이 듭니다. 예. 아 그러면 저는 이용규 후보님처럼 끝까지 점수는 못 주시겠다.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예. 시민들께서 이제 자연스럽게 평가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3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미 시정을 추진을 해서 시민들이 지금 어떻게 추진하는가는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렇게 평가를 할 때 그 점수가 정확한 답이라 생각이 되고 시민들의 점수가 참 그게 나중에 이제 표로 나와야 되기는 하는데 어렵거든요. 그래서 후보자 저는 개개인이 좀 점수를 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걸 다 피해 가시네. 그 부분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예. 우리 지금까지 우리는 김제시장 선거를 7번 치렀죠.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그 무소속이 4번 당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이제 과거에는 뭐 무소속이 더 많이 됐었지만 예. 최근에 와서는 민주당 공천장이 김제시장 당선증이다. 뭐 예. 이러한 말이 뭐 지배적입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후보분들도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무소속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뭐 이게 민주당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그 도에 있을 때 근무를 하다 보면 그 지금 현재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있을 때 중앙부처를 가보면 확실히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중앙부처 갔을 때 우리 전라북도 이렇게 관계자들이 가면 상당히 우호적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민주당이 공천장이 곧 당선증이다 하는 것도 일부 맞는 말도 같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제 생각으로는 잘하고 있고 또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역 단체장은 민주당 공천장이 당선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 우선 자질을 먼저 보시고 그 사람 됨됨이가 어떤가 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시청자분께서 아까 또 하나가 있는데요. 예, 뭐 20년 후에는 우리 김재 씨가 소멸될 수 있다라는 예, 좀 맞습니다. 최근에 그런 보도의 위기론이 굉장히 봉착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 이를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뭐 구영복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추모관 조성이나 대표 브랜드 육성, 교통인프라 뭐 이렇게 활용한 물류단지 조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구 증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청취자분께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미흡해서 그러신지 예, 그에 대한 질문이 지금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예. 인구 증가 대책이 과연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예. 뚜렷하게 또 인구 증가를 위해서 따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인구 증가 대책은 참으로 어려운 질문 중에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지역을 개발해 가지고 인구를 유입하다 보면 또 다른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첫째도 둘째도 지역 개발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지역 개발이 우선이 됐을 때 아파트도 건립이 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우리 소득이 또 높아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은 더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이 발전에 뒤따르는 것이 곧 인구 증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30년 내, 20년 내 우리 김제시가 소멸 지역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도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여러 가지 방법이 지금 있습니다만은 앞서 공약 3번째까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 나중에 공약은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제가 3가지만 질문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렇게 그 뭐 선거 공보물이나 이런 걸 참고하셔서 우리 유권자분들께서도 충분히 후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어떤 후보가 과연 김제를 위해서 좋은 적합한 인물인지를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정주 여건이라는 인구가 늘어나는 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 여건 뭐 이런 것이
이렇게 크게 눈에 띄게 좀 좋아지면 예, 인구가 맞습니다.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어떻게 보면 김제시에서도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그 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하는지 그 뭐 각종 건물들을 지금 많이 짓고 있습니다. 예. 저희 김제 시민의 신문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 중에요. 각종 건물과 신축된 것이 그 건물 신축과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예, 뭐 맞습니다. 꼭 필요한 건물은 지어야겠지만 우리 시의 재정 여건과 현실을 감안하고 향후에 또 소요될 운영비까지를 생각한다 본다면 지나친 그 건물 신축은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자, 예. 그런 거였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 시민의 신문에서 이 기사화했던 내용 저 또한 공감을 합니다. 하나 건물을 질 때는 나중에 운영비며 또 인건비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김제시 주변 상황을 보면은 현재 역전이랄지 금만 사거리 이쪽에 도시 재생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만 사거리에는 건물을 철거하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되고 오래됐다고 해서 철거도 철거지만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관광 자원과 매치시키는가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가까운 시군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전주시 서학동의 문화예술의 거리랄지 익산역 앞에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 그다음 군산시의 그 일본식 건물을 근대화 거리로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그러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김제시에도 옛날 인구가 26만이라는 아주 원군으로서 이렇게 큰 도시 역할을 농촌 아니 군 지역에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건물이 지어져 있던 거, 노후됐던 거, 그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문화예술이랄지 다른 것과 이렇게 향유하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또 지역을 또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좀 적극적으로 연계를 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또 건물을 이렇게 진다는 것은 진짜 신중을 기합니다.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우리나라도 현재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지역의 이 실정에 맞는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이 인구가 늘어날 때는 확대론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확대시켜 가지고 분산시켜서 건물을 짓고 하는데 인구가 줄어들 때는 수축론이 이렇게 또 반대로 수축론이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물을 질 때는 여러 가지 복합 형태로 건물을 지어서 한 곳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을 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시스템이 가주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물 하나 질 때 하나의 용도를 보지 말고 여러 가지 용도를 보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집적화된 건물 신축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제시에서 그 지금 최근에 짓고 있는 건물들은 대충 좀 아시죠? 예, 뭐를 대충 짓고 있고 저희가 무엇을 지적을 했는지요. 예. 그 중에서 또 민감하실 수 있습니다. 예, 김제 서해문화전시관 신축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신구가 8만 조금 넘는데 예, 서해문화전시관은 100억이 들어가야 되고요. 예, 운영비는 또 뭐 학예사까지도 해야 되고 하니까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 그 단편적으로 보면은 서해문화전시관 이렇게 100억을 들여서 짓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먼저 서해의 흐름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추사 김정희 선생 다음으로 제자가 창암 이삼만 선생이 있을 겁니다. 또 창안 이삼만 선생의 제자가 석정 이정직 선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제 백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백산에 강암 송성룡 선생부터 해서 국회부장을 했던 윤재술 국회부장님 이런 분들이 다 서해와 가깝게 있고
우리 김제 지역이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어떻게 보면 서해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서해 전시관을 지어가지고 관광객들이 또 김제 시민들이 또 외지에서 이렇게 서해 전시관도 오고 또 다른 관광지도 이렇게 견학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야지 하나의 서해 전시관만 이렇게 우뚝 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서해 전시관은 우리 전라북도 중심적인 그런 그 시설로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서해문화전시관은 뭐 여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찬성이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우리 시민들의 문화 향유도 증진시키고 또 시민의 이렇게 볼거리도 더 하나 더 만드는 것도 괜찮다 봅니다. 과연 몇 명이나 1년이면 올까요? 아직 뭐 거기에 이제 제가 그 구체적으로 추상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러면 여기서는 좀 저희가 구체적으로 너무나 한 사안을 가지고 깊이 예. 들어가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저희 신문에서 보도를 이렇게 뭐 송하진 지사와 관련해서 예. 강암 송성용 유재 송기면 선생이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박준배 시장께서 도청 국장 출신이시고 예.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또 마침 저희 시청자 질문에 그게 있습니다. 예. 도청과의 관계에 대해서 궁금하다. 예. 사대주의로 도에서 지시하면 하겠느냐. 뭐 이제 이런 질문도 지금 어찌 보면 이런 맥락이 아닐까 싶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 이 우리 김제시의 문화 자원을 좀 더 발굴을 해서 복원해야 할 필요성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도요 문화예술과장 할 당시에도 보면은 김제가 그 문화예술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는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또 문화 자원을 이렇게 복원하고 발굴하고 이렇게 관광화하는 것도 조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늦춰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김제시에 산재된 문화 자원들 이런 것도 예. 복원해서 발굴시키고 또 김제를 찾아오는 이렇게 관광객으로 같이 엮으면은 참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예. 가져봅니다. 예, 뭐 서해문화전시관의 신축 논란은 꼭 그 어떻게 보면 김제가 뭐 서해만의 어떤 맥을 이어왔느냐, 한국화는 그러면 또 없느냐, 또 다른 쪽에서는 없느냐. 이게 우리 시 여건상 100억씩이나 들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출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또 추후에도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서해문화주관 신축에 대해서만 가지고도 별도로 저희가 우리 시장 그 릴레이 인터뷰만이 아닌 개별 토론을 통해서도 한번 지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또 그 개별적으로 제가 한 가지 지금까지 그 굉장히 공직생활 모험적으로 잘 해오셨는데 예. 혹시 그렇지만 또 살아오시면서 후회되는 일은 또 없으십니까? 예, 제가 이제 결혼과 동시에 양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예. 예, 양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부모님께서는 자나깨나 이제 막내 아들인 저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직장 다닌다는 핑계로 아내에게 부모 모시는 것을 상당 부분 의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 의지대로 아내께서 부모님 모시는 것에 동의를 해주시고 이렇게 끝까지 또 기꺼이 응해주시고 했다는 것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후회되는 걸 말하라고 그랬더니 부모님 모셨다. 또 우리 저 아내분께 굉장히 경칭을 많이 쓰시면서 예,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박준배 시장 점수 끝까지 안 주셔서 제가 지난번에도 굉장히 노골적으로 그 이용 교부께 서운한 했었는데요. 예. 그러면 그때도 뭐 이렇게 제가 곤란한 질문을 드리긴 했습니다. 예. 시장감으로 차후에 다음 김제 시장감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가장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예, 첫 번째도 저 구용보이고 두 번째도 구용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적합한 인물을 고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예. 시민들께서 이렇게 됨됨이도 잘 봐주시고 또 역량도 봐주시고 해서 김제시를 낙후되지 않고
앞으로 발전시키고 미래가 있는 김제로 만들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 누군가를 이렇게 고르시는데 선거일이 다가올 때 자연스럽게 적합한 후보는 이렇게 선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지금 6분의 후보가 계시죠. 어떻게 예, 보면 지금 그렇습니다. 현 시장님을 포함해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을 다 어떻게 보면 좀 알으니까 내가 최고다라고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름대로 면면을 알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은 안 해보고요. 예. 제가 이제 출마를 이렇게 하면서 네. 제가 출마하는 이유가 이제 당선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죠. 출마를 하는 거니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저를 생각했던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다. 저는 사실은 우리 구영국장님 다음으로 혹시라도 그 다음은 누가 좀 괜찮겠냐 이렇게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미리 답변을 드려서 그런가 미리 피해 버리시네. 예. 혹시 제가 시청자 질문을 한번 시간이 제법 많이 됐습니다. 혹시라도 시청자 질문이 뭐 있는가 보고요. 시청자 질문이 아직은 아까 제가 소해문화전시관을 여쭤봤는데 여기도 마침 있네요. 예. 그러면 오늘 뭐 시간도 많이 됐고요. 예.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또 아마 민주당 그 후보들이 컷오프가 되고 어떤 배수안에 압축이 되면 그때 제가 토론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예. 끝으로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김제 시민 여러분, 저 구영보는 김제에서 태어나서 김제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와 벽성대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전북도청에서 15년 6개월 동안 근무하는 동안에도 김제에서 출퇴근을 했고 또 김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김제에 대한 사랑도 누구보다 많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제가 3가지 공약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추모관 및 추모공원 조성 사업은 제가 시장이 만일에 당선이 된다면 당선과 동시에 바로 즉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데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실행 능력을 인정받아서 선출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우리 시민들 앞에 한다면 한다는 강한 신념으로 실행에 앞서겠습니다. 김제 시민 여러분, 김제가 행복하고 김제가 잘 살고 김제가 미래가 있는 이런 김제를 만들기 위해서 저 구영보는 항상 노력하고 끝까지 집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그 1번 공약이었던 추모관 및 추모공원 조성을 마지막에 또 한 번 강조하셨습니다. 강한 의지를 보이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바쁜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제 시민의 방송은 앞으로 주요 정치인 인터뷰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고 지역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도 토론을 가져볼까 합니다. 김제 시민의 방송에 대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12월 9일 목요일 오후 3시입니다. 신성욱님 모시고 오늘처럼 생방송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질문도 활발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